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어, 금요일에 0.09% 상승을 해가지고, 그쵸? 422.08에 마감을 했습니다. 음, 지난달 고가 넘었고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했습니다.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이걸 최저가 모드라고 하는데, 최저가 모드인 상태에서 가야 될 자리는 399.37. 올봉은 여길 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질 않아요. 예,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어, 일단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상단선에서 맞고 떨어졌고 하단선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위아래가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은 거죠. 예, 누르려고 했는데 받아 올렸고 올리려고 했는데 찍어 눌렀어요. 결과적으로 움직인 게 없죠. 지금 2021년 3월 29일자 주봉을 기준으로 보면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예, 1주, 2주, 3주, 4주, 7주 동안 예, 움직인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지금이 어쨌든 이제 상승 구간인데, 예, 상승 구간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하락 구간에서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고, 지금은 상승 구간인데 상승 구간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고 그냥 아무 데도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주봉은 상단선에서 시작을 해요. 올리면 423.54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상단선이 강한 상태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하단선의 위치는 이 정도 418.9 예, 이 정도로 봅니다. 418.9 그러니까 이건 등가로 시작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예, 매도자는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봉 고가를 넘으면 월봉 상단선이라 결국에는 전봉 고가를 넘든 넘지 않든 매도자는 그냥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매도자는 주봉의 상단선 그리고 주봉의 전고점을 넘으면 월봉의 상단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주봉 상단선을 쓸 건지 아니면 월봉 상단선을 쓸 건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반면에 매수자는 월봉의 하단선이 없어요. 월봉의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주봉의 하단선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하단선의 위치는 418.9 정도. 418.9 정도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인 416.08이 무너지면 매수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일봉은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저가가 깨지면 일봉은 포기합니다. 다시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 예, 가능해요. 지금 하단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지 않는 거죠. 예, 이 규칙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봉이 금요일 저가를 딱 깼다. 그러면 이제 주봉 매수 전략만 남는 거예요.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 자, 선물을 봐야 되는데 선물을 보시기 전에 이걸 먼저 보죠. 자,
이거는 야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선물은 1.25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420.35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은 야간 종가를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은 뭐 할 얘기 없죠. 이건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단선이 427.26 정도에 있다 라고 보시고요. 이건 하단선은 믿을 수 있는 하단선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 그러면 그 다음 하단선은 407 라인 정도에 있으니까요. 예. 월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한 407 정도 되는데 지금 407이 오질 않잖아요. 더군다나 어, 앞으로 6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설사 407이 온다고 해도 이제 매수기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상승해야지, 예, 이렇게 하단선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주봉부터는 직접 적용을 해볼게요. 400, 잠깐만요. 420.35였나요? 420.35? 네, 420.35요. 그러면 420.35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거 420.35. 그 띵글 스톡이죠. 예, 띵글 스톡 PC 버전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봉 두 개까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좀 편하죠. 자, 이렇게 되면 상단선이 여기 423.23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21.95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가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즉시 상단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단선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예, 421.95니까 한 422 라인에서 한번 걸리고요. 여기 뚫으면 423.3 라인 정도까지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개파락을 하면 시가가 상단선이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쓸 수 없고요. 하단선의 위치는 418.28이니까 418.30 정도 되겠죠. 그래서 418.30에서 이번 주 저가인 415.65 사이가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만약 여기가 붕괴됐다? 그러면 매수 전략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20.35를 적용할게요. 예. 금요일 저가가 420.60이기 때문에 저가가 깨져요. 그 얘기는 일봉 매수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예. 일봉의 매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은 무시하고 주봉 전략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418대, 418.3이었나요? 그 사이에서, 예, 그 이번 주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일봉에서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홀딩 전략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일봉은 손절선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봉의 이번 주 저가에서 손절하실 거면, 예, 일봉의 매수가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제 선물까지는 봤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월봉. 월봉은 매수가는 쓸 게 없고, 그죠? 27,850원 정도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고요. 주봉은, 예, 상단선 맞고 떨어졌고 하단선에서 끌어올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선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거기 때문에 0.3%면 0.6% 정도 내릴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가가 상단선이니까 선물이 418.30 아래 찍었을 때 그때 매수할지 마실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보다 훨씬 낫겠죠. 지금 등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810원 정도 되는데, 예, 개파락하면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자, 일봉은 전봉 저가가 붕괴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
마지막으로 고퍼스. 고퍼스는 매수가는 벗어났고 목표가는 안 왔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고요. 주봉은 갭 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가가 매수가가 되고, 지금 목표가가 2033원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는 올라가겠죠. 한 2040원대? 예. 그 정도에서 막힐 건지, 아니면 이번 주 고가인 2075원을 넘을 건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2080원인데, 지난주 고가가 209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 10원 올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지난주 고가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일봉은 어차피 전고 넘어서 시작할 거니까 이제 일봉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자, 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재밌는 것들을 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눈에 보고 계신 그래프는 선물의 금요일 날 이게 거래 형태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장 초반엔 샀어요. 매수를 얼마까지 샀냐? 한 2,300억 정도까지는 매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월봉 저항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주봉 저항이고 이 정도가 월봉 저항의 위치예요. 근데 월봉 저항에 닿자마자 쪼르륵 횡보하더니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팔았냐? 얼마냐? 7,400억까지 팔았습니다. 그러면 2,300억을 샀다가 7,400억을 팔았으니까 9,700억을 판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선물 매도를 9,700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하죠.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매도했는데 지수가 안 빠질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의아한 거예요. 왜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뺐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수수께끼인 거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수를 상승시킬 의도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9,931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9,931억.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가 최근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크게 올리면 선물을 매도 친 게 손실이 되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월 달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 아니고 선물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도를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기일에는 선물 매도로 수익을 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9,931억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청산해 가는지를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9,931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이제 현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외국인이 현물을 얼마를 팔았냐? 8조 7,704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별거 아닌 돈인 것 같아요. 뭐 8.7조? 근데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5조 이상 매도한 게 3번인가 있어요. 3번. 제 머릿속에 기억에 의하면 외국인이 월 기준으로 5조 원 이상 매도한 적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 3월 팬데믹 선언했을 때 그때 12조 정도 팔았고요. 두 번째가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그리고 5월이에요. 자,
4월 달에도 외국인이 3천억 샀어요. 예, 3천억 원을 샀는데 윗골이 달고 무너졌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월봉에서 보시면 예, 지난달에 요만큼 윗골이 달았잖아요. 예, 요만큼 윗골이 다는데 외국인이 3천억을 샀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은 8조 7천억을 매도치고 있어요. 8조 7천억. 근데 위치가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8조 7천억을 팔았는데 3천억을 매수한 거랑 똑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특이한 점은 8조 7천억 원의 매도 중에서 6조 7천억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만 6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아니 외국인은 2조 원을 매도한 거고 현물을 매도한 건 2조 원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공매도 치고 있는 거죠. 그럼 공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되도록 비싼 값에 쳐야겠죠. 싼 값에 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지수가 3천억 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공매도는 계속 쌓일 거잖아요. 예, 공매도가 쌓인다라는 거는 그다지 유쾌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달까지 남은 시간이 6거래일이에요. 6거래일 중에 5거래일은 다음 주고 1거래일만 그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 시작하기 전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5월이고 화요일부터 이제 6월로 넘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주봉이 방향을 정하는 건 거의 이번 주가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봉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월봉이 갈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르면 다음 달도 오를 확률이 높다고 봐요. 저는 제가 곧버스를 들고 있지만 예, 다음 달에도 오를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내렸다 그러면 다음 달도 내릴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월봉 위주로 보시면 삼성전자는 그냥 하단선에 걸쳐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딱히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뭐 쏟아져 내리거나 아니면 쳐오르거나 그러면 아 이게 위험합니다 아니면 이제 드디어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자, 주봉은 상단선 맞고 내려왔어요. 근데 다음 주도 상단선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모르겠고 삼성전자는 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하단선에서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러나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봉은 양봉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음봉인 상태에서 계속 아래 꼬리만 만들었다가 줄였다가 만들었다가 줄였다가 이제 이런 행동만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하이닉스의 주봉은 양봉이에요. 이게 삼성전자랑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예,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하이닉스는 이제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네이버도 예, 아래 꼬리를 감아 올렸어요. 하단선이 있으니까. 예, 감아 올렸고요. 주봉은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면서 예,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이것도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러나 매수가는 엄청 낮아요. 34만 4천 원대의 매수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정이 꽤 나와야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LG화학. LG화학은 이거 하단선 3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단선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 하에서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딱 하단선만큼만 복구해주고 상단선까지는 안 갔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예, 상단선이 내려오고 하단선이 올라와요. 이건 또 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88만 4천 원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파락이 나오면 조금씩 수치가 변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무시, 예, 홀딩 하시든지 청산하시든지 이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 SDI는 예, 여기도 61만 3천 원을 붕괴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리고 하단선 아래에 있는 건 복구했기 때문에 이제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월봉은 할 얘기가 없고요. 추봉은 하단선이 여기 만들어지니까 매수 전략을 쓸 수 있죠.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61만 7천 원대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예, 현대차는 상단선 근처에 가 있으니까 매수 전략 필요 없죠. 홀딩 하시거나 청산하시거나 결정하시면 되고요. 카카오는 매수가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홀딩 하시거나 청산하시거나 마음대로 하시고요. 셀트리온은 올봉은 무시. 그죠? 그럼 주봉으로 갔을 때 주봉도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주봉도 무시. 그럼 셀트리온은 거래하기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의 일봉을 보시면 그때 지난주에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여기가 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석가탄신일 있었나요? 그럼 4일이죠. 그러면 여기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월화 중에 고점이 나오고 금요일 날 하락하기가 좋을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금요일 날 쳐 올렸어요. 근데 황당한 건 월화 목요일 날까지 주봉의 상단선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매도할 만한 가격을 전혀 주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매도가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황당했어요. 금요일 날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하방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요일이 주봉이 끝나는 거니까 금요일 날 상승해서 버텨버리면 사실 하방 전략은 답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눌렀어요. 그죠? 자, 화요일까지는 하방이 유효합니다. 상승하든 하락하든 화요일까지는 하방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는 화, 수, 목, 금 이 3일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월, 화 안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수목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월, 화 안에 예,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어차피 주봉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주봉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월봉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 안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일봉상 저가가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일단 일봉으로 매수는 포기해요. 그러면 이제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주봉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주봉 매수 전략을 쓰실 때 화요일 안에 화요일까지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안 돼요. 그럼 수요일 날은 어차피 투자 심리도가 상승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때 올라가면 어쨌든 매수 전략을 쓰기가 나름 용이한데 화요일 날까지 이번 주 저가를 딱 붕괴하면 일봉은 포기할 거예요. 예, 왜냐면 저가 투자 심리도를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봉이 무너지면 월봉이 무너질 거고 월봉이 무너지면 이제 407 예, 그쪽으로 가는 흐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주봉 매수 전략을 써야 된다.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주봉 매수 전략을 쓰시라. 단 화요일까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주봉 매수 전략은 그냥 없던 것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승하려면 거래량 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거래량 터지면 안 됩니다. 월요일날 거래량 줄어야 돼요. 지금은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줄어야 되고 하락하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두 가지 문제예요. 일봉의 거래량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월봉의 거래량이 지금 하루치 정도, 하루에서 조금 더 늘어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줄면 월봉의 거래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 남겨져 있어요. 이제 그것마저 없애려면 일봉에서 거래량을 빵빵 터뜨려줘야 월봉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늘면서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늘면 하락에 유리, 거래량이 줄면 상승에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상승하려면 거래량을 월화 이틀 동안 줄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실 거는 옵션인데요. 옵션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자, 이걸 차트랑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랑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밌어요. 이걸 모르고 보면 재미없는데 그나마 이걸 연결해서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월봉의 하단선이 어디 있냐? 407.60에 있어요. 407.60. 그쵸? 월봉의 하단선의 위치가 407.60에 있는데, 자, 외국인은 407.50 위로는 매도 친 게 없어요. 매도 친 게 없다고요. 보통은 지수를 끌어올릴 거면 위에 있는 걸 계속 매도 쳐요. 요 위에 있는 걸 매도 친다고요. 왜? 매도 치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 돈을 다 먹어요. 근데 없어요. 매도를 한 게 없어.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한 건 407.50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407.50까지는 열어주겠다는 얘기죠. 407.50까지는 열어줬다가 올리든지 말든지 할 거고 407까지는 내려도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도가 몰려있는 자리가 407, 405, 402.5, 400입니다. 여기 다 모여있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하단선과 최저가 모두 그 사이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락했을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를 알고 딱 대응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틀어지면 407 라인까지는 막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은 407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떨어져도 문제 없어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건 싫어 예요. 지금 상태에서 407까지 내리는 건 나는 관심 없었는데 407에서 만약에 380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싫어해요. 지금 상태는. 그런데 407까지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면 선물은 1조 원을 매도해 놨고 현물은 8.7조 원을 매도했고 옵션은 407까지는 열어놨어요. 그러면 내리면 선물로 돈 벌고 현물로 돈 벌고 그죠? 옵션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407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이번 주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선물 매도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조 원에다가 선물 매도를 더 쏟아부으면 당연히 하방으로 방향이 잡히겠죠. 거기다가 외국인은 현물을 8.7조 원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 공매도가 6.7조 원이에요. 이건 내리면 돈입니다. 만약에 지수를 30%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벌지? 6.7조 원에 30%를 빼면 6, 3, 18 최소 2조 원은 법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를 왕창 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쟤네들 현물 판 거 어차피 없으니까 돈 못 벌겠네지만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6.7조 원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로 지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지수를 빼면 6.7조 원에서 2조 원을 버는 거죠. 옵션으로 2조 원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선물로 2조 원이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대 논리로 따져보면 선물 매도를 6.7조 원을 쳐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6.7조 원을 선물 매도를 쳐놨는데 지수를 올려요?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방어되는 수준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뚫리면 공매도로 돈을 벌려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공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해도 외국인 입장에선 나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현물을 들고 있는 건 개인이잖아요. 증권, 기관, 현물 없어요. 네, 그러면 현물이 하락했을 때 돈을 잃는 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건 외인, 떨어지면 돈을 잃는 건 개인입니다. 예. 그럼 누가 지수를 올려요? 저 같아도 안 올리죠. 횡보는 할 수 있어요. 왜? 공매도를 계속 비싸게 치기 위해서 횡보 전략은 가져갈 수 있지만 여기서 급격한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현물 매도가 아닌 공매도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주봉이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무조건 전제입니다. 예. 이번 주 저가를 깨고 오른다. 그러면 제가 욕을 먹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돈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제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저는 이번 달 저가가 다시 붕괴될 거고 목표치는 407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직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저의 궁금한 내용이니까 그냥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자, 코스피 100 지수는 지난달 저가를 깼어요. 근데 코스피는 안 깼어. 그죠? 코스피는 안 깼습니다. 코덱스 고퍼스는 지난달 고가를 안 넘었는데 타이거는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은 그렇게 현저한 차이는 안 나요. 깨고 안 깨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1% 이상 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1%가 이상 났어요. 예, 그 폭이 1% 이상이 났다라는 거는 그러면 코스피 지수 안에 포함되지 코스피 200 지수 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ETF 똑같은 속성을 가진 ETF끼리도 지금 한쪽은 고가를 넘었고 한쪽은 고가를 넘지 않는 그런 해프닝도 발생을 한 상태라서 일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싱크가 맞아지는 그런 과정이 이번 다음 주 중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기대예요. 제가 하방을 보는 사실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예.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갭, 타이거 고퍼스와 코덱스 고퍼스의 갭이 다 엉망진창으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일주일 동안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 금요일 날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금요일 날 외국인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선물 매도를 하는 걸 보고는 일단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월봉의 상승세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저는 고퍼스는 계속 들고 가고 있고요. 한 주도 손절한 게 없어요. 아, 왕창 물려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수익 난 거. 타이거는 약간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는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일부 들고 있죠.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일부 포지션 들고 있는 것도 이제 그대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쭉 지켜보고 추가로 더 사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될지 아니면 청산을 해야 될지는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딱 진입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일요일 정도 되면 이게 한 달 더 고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가겠구나 이제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있으면 되는지는 대충 파악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은 암호화폐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음, 저가 깨고 나서 지금 예, 거의 난리가 났어요. 그쵸? 이제 할 얘기 없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어, 사람들은 이게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월봉에서는 이 첫 번째 하락에 가까운 거예요. 첫 번째 하락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0개 중에 거의 첫 번째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커서 이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의 봉으로 보면 제대로 하락한 첫 번째 봉이죠. 그럼 이 하락이 끝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 2022년 2월달. 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하락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시작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고가는 7월 달에 한번 기회가 있어요. 예, 저가도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6월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7월에 7월에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상승을 할 수 있으면 하반기는 한번 해볼 만하고요. 만약에 7월 달도 하락했다. 저가 깨고 고가는 낮추고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 2월까지 월봉은 쭉 하락장의 형태를 예,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털고 외국 저기 그 주포들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죠. 예, 오를 때도 막 무식하게 올리고 내려 꽂을 때도 무식하게 내려 꽂고 뭐 중간에 뭔가 타협이 되는 그런 흐름이 없어요. 이게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 버퍼가 있어요. 버퍼. 이게 왜 버퍼가 생기냐면 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으면 선물을 매도 치면 떨어져야 돈을 벌고 선물을 매수하면 올라가야 돈을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이라고요. 선물 시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시장이 극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돈을 가진 자들이 선물을 매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올려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반대로 돈을 가진 자들이 선물 매도를 왕창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쏟아져 내려야죠. 중간에 멈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옵션이 끼잖아요. 그러면 선물은 만기가 긴데 옵션은 만기가 짧아요. 그죠? 그러면 옵션에는 양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양매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속도를 확 늦춰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옵션 같은 상품이 중간에 껴있으면 버퍼가 생기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옵션이 없잖아요. 선물만 있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위에다 배팅했으면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아래다 배팅했으면 아래다 쳐박아 버리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잘 타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거의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손해를 입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이 23일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24, 25, 26, 27, 28, 29, 30, 31, 8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반등의 여지가 있어요. 예. 아직 23거래일이 지나고 있지만 8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 4분의 3보다는 5분의 3 정도? 그죠? 5분의 3 정도나 3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3분의 2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반등의 여지는 일부 남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단선이 총 3개가 있습니다. 1, 2, 3, 3개가 있어요. 지금 6,500만 원대에 있는 하단선은 지난달 저가를 깨면서 이제 유명무실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하단선이 5,100만 원에 있는 하단선이잖아요. 지금 이걸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3,500만 원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3,500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월봉은 그냥 원샷 온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5,100만 원대에 있는 하단선은 죽이고 3,500만 원대에 있는 하단선은 안 죽이면 다음 달에 한 번의 기회는 더 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하락이 오고 있죠. 그럼 오늘 하락을 보고 와, 이거 잘하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는 얘기는 이게 주봉이 오늘 끝난다는 얘기죠.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주봉이 끝나요. 그러면 주봉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깨지 않게 그려줘야 매수를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주 저가를 깨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을까요? 매수 못 합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이렇게 아래가 열려요. 얼마까지 열려 있느냐 지금 3,300만 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월봉에 있는 3,500만 원에 있는 하단선까지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예, 반등은 얼마까지 올까? 4,800만 원대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매수 전략을 사용할 때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방어 전략은 전봉 저가가 됩니다. 그러면 월봉은 전봉 저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못 써. 주봉도 현재 상태에선 지난주 저가를 붕괴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 홀딩 전략만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쏟아지면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패스를 했는데 다음 주 가서 매수를 하려고 봤더니 이번 주 저가를 또 깨. 그러면 다음 주도 매수를 못 하는데 문제는 다음 주가 끝나면 5월 30이에요. 530. 그러면 하루 남습니다. 하루.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날이 5월 31일, 일일 딱 하루라는 얘기인데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매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봉이 아래 꼬리를 충분히 감지 못하면 다음 주에 매수 안 하시는 편이 나올 수 있고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5,100만 원에 있는 하단선이 아닌 3,500만 원에 있는 하단선을 사용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연봉을 봤을 때, 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2160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야 되는데 도대체 반도체를 어떻게 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예, 암호화폐 빠지는 걸 딱 보면서, 이렇게 빠지면
반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채굴기 쪽에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지금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오늘 살짝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무너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는지.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같이 무너질 거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시총 1위고 하이닉스가 시총 2위니까 둘이 무너지면 지수가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 주식도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하락이 어쩌면 그 나스닥 지수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도 잘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일봉은 뭐 이 정도 내리면 답 없죠. 답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 꼬리를 그냥 유심히 보세요. 오늘 아래 꼬리가 확보가 안 되면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주봉이랑 월봉상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봉하고 주봉 매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일봉 가지고 단기 거래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월말이 돼 가는 상황에서 뭐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그 처음에 이번 달 시작할 때 이더리움 얘기할 때 제가 꺼냈던 이야기는 지난달 비트코인과 팔자가 똑같더라. 그죠? 그래서 지난달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찍었단 말이에요. 음, 이번 달에 이더리움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어, 비트코인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든 주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자, 내가 오르고 내가 내리는데 이더리움이 나한테 영향을 주거나 리플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트론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그 도지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기축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감아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지난달 저가만 깨지 않으면 이건 감아 올려야 되거든요. 차트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비트가 더 쏟아지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여기 268만 원대의 매수 전략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매수 전략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놔야죠. 저는 처음부터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실패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고려하시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세요. 자, 주봉은 지금 하단선 다 썼습니다. 다음 주 가면 아래 열려요. 예,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깨면 지난달 저가 깨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플. 리플은 이제 보이지도 않죠. 여기 1380원대. 시가에서 움직였을 때는 야 1380원대 오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지금 1380원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요거 넘먹기 딱 좋죠. 여기 하단선도 뚫었어요. 자, 만약에 저가를 깨면 더 심각해지겠죠. 아,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랑 똑같은 게 이오스입니다. 이오스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서 매수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너 때문에 돈 못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죠? 시가가 7,000원이고 고가가 18,900원입니다. 그러면 두 배가 뭐예요? 거의 세 배 가까운. 그러니까 수익으로만 거의 한 150%에서 170% 정도 올라간 상태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봐야 저렇게 올라갔는데 매수를 뜯어 말렸다가는 욕먹기 딱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를 해도 되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예. 저 위에서 매수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를 이제는 투자자분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제가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뜯어말리는 건요. 그거는 예, 정말 욕먹을 짓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스스로 겪어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 지난달 저가가 5,200원이고요. 이번 달 저가는 5,210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10원만 더 깨면 월봉 저가가 깨지면서 이건 이제 매수할 수 없는 봉이 돼요.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건 설거지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설거지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하락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리플이 폭등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2017년 12월. 그죠? 그리고 폭등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아래로 내려 꽂았습니다. 지금 이번 달이 지난번과 다른 건 윗꼬리가 없죠. 근데 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 횡보하다가 쳐올리고 횡보하다가 쳐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리플을 보고 느낀 거예요. 아, 끝이 왔나 보다. 왜 리플을 올리지? 리플이 끝인데? 예.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하락이 주봉으로 보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면 오늘 잠을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아래꼬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꼬리가 없으면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이거 계속 올랐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텐데 어쨌든 일정 부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왜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된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이건 나스닥입니다. 월봉. 월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예, 저가를 깼고 고가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내려가겠다는 의지가 큰 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자, 주봉으로 갔더니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단선에서는 밀렸고 하단선에서는 버텼어요. 지금 이게 위치로 보면 이봉이 이봉이에요. 2021년도 3월 1일 주봉. 요 봉이 예, 지난주고요. 이번 주가 여기에 해당돼요.
21년 3월 8일 주봉. 그러면 만약에 상승할 거면 이렇게 딱 위로 쳐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일이 끝났으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윗꼬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가 되면 끼죠. 이렇게 끼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위에는 누르고, 예, 이렇게 상단선이 누르고 아래는 이렇게 받쳐요. 근데 제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오늘 비트코인이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내리게 되면 이게 반도체 주가 지금 엔비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쪽에는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비트코인이 얼마나 하락폭을 상쇄하면서 내일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마감한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줘서 만약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 개파락만 나오게 된다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그냥 등가에 시작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 차트로만 보면 저는 답이 없는 차트로 보여요. 내려가기에도 그렇고 올라가기에도 그렇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내려갈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주봉이 내려가지 못하게 계속 받치고 있으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허우적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 그 선물이 얼마나 개파락이나 갭상승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자주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나스닥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몰라요. 누가 사고 누가 팔고 그리고 거래 주체가 뭐뭐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얼핏 드는 건 만약에 나스닥 지수랑 다우 지수가 그렇게 오를 거라면 왜 외국인이 금요일 날 선물 매도를 그렇게 미친 듯이 했을까? 그냥 올리지. 뭐 때문에 10시 그때가 지났을 때부터 미친 듯이 선물 매도를 했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특별한 입장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월봉으로 보면 저는 이건 내려가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월봉만 딱 봤을 땐 이건 내려가야 되는 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봉은 아직 그걸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허락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13,072를 붕괴할 겁니다. 그래서 13,072를 붕괴하면 이제 11,400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예, 뭐 13,071을 열지 않으면 그 밑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13,071을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유리한 거고 반대로 13,072가 붕괴되면 이제 매수 전략은 회피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제 암호화폐는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4,3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보면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2천만 원대까지 내려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이게 2천만 원을 가도 상관이 없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가 아닌 내년 정도는 가야 좋은 가격과 좋은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7월입니다. 7월. 예, 7월을 노려보세요.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